전문가의 시선으로 글로벌 시장을 전망해보고 그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굿모닝 인베스팅닷컴, 오늘도 인베스팅닷컴 허재범 지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눌 겁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인베스팅닷컴을 이용하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기 뉴스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트 퍼퓰러 뉴스를 제가 화면에 열어놨고요. 가장 위에 그 위치에 있는 게 바로 이번 주에 5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경제 이슈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직접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죠. 과연 이번 주에는 무엇을 좀 우리가 눈여겨보면 가장 좋을까요? 5가지 점. 먼저 첫 번째가 유로존 GDP가 발표된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위안화가 절하가 얼마나 되느냐. 이걸 당연히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미국의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되고 유럽 경제 지표 거기에다가 리테일 기업들의 어닝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월마트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게 바로 유로존의 GDP 발표라고 1번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저희 아시아에서 경제 지표를 보면은 주로 미국 또는 중국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 그 미중 무역 전쟁 가운데 이제 그 미중 무역 전쟁이 단순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번 주 수요일 독일과 유로존 그 GDP 데이터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유로존 GDP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 약 한 2%, 전분기도 0.2%죠. 0.2% 그 성장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유로존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이죠. 독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 0.1%입니다. 네. 전분기를 보시면 0.4%였습니다. 성장을 했습니다만은 독일도 역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주 후반에 유로존 에리아 그의 그 무역 수지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게 우리가 이걸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독일의 경제 지표가 이렇게 안 좋게 나타나게 된다면 결국 유로화가 가치가 높아질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 유로화 가치 하락은 결국 달러 강세로 그럼요. 가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 역시 잘 보셨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유럽의 독일이나 유로존의 경제 지표를 저희가 또 영국도 마찬가지죠. 네네. 주요 깊게 보는 것은 결국 달러화의 강세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말씀하신 듯이 독일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마찰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 현재 그 6월달에 6월달 산업 생산 지수죠. 이걸 보게 되면은 그 10년 만에 거의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연간 그 하락폭을 보였기 네네. 때문에 독일의 그 경제 지표도 상당히 중요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독일의 경제 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는지에 따라서 유로화의 움직임과 달러화의 움직임을 또 결정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이 바로 위안화의 그 절하 여부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큰 상태예요. 그렇죠. 지금 제가 위안화 그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위안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7.0624, 그 네. 여객 시장에서 7.0624가 나오죠. 달러당. 지금 현재 일간이나 그 월간 테크니컬 지수를 보시더라도 네. 강력한 매수 형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즉 치포라 그러죠. 포치라 그러죠. 네네. 그 1달러당 그 7유안 이하, 그러니까 7.1 또는 7.2가 되면은 그 중국이 인위적으로 환율을 위안화 자국 화폐를 절하시킴으로써 무역 수지죠. 지난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무역 그 수출과 수입을 돕기 위해서 그 인위적인 환율 조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미 재무부가 지난주 그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네네. 발표를 했죠. 즉 이것은 무역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넘어간다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제 화면을 잠깐만 잡아주시면 여기에 보면은 5분 그리고 일간 저기 위로 좀 올려드릴게요. 5분 일간 그리고 데일리 뭐 먼슬리 이게 스트롱 바이라고 나오는데 스트롱 바이라고 하는 게 위안화 절하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 스트롱 바이라고 하면은 위안화가 더 절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높다는 거죠. 예. 보여주는 겁니다. 즉 중국의 환율 당국이 지난주는 잠시 그 환율 당국이 그 시장 개입이 있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그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그 고시 환율, 즉 달러당 위안의 고시 환율을 7위안 이상 잡음으로써
다시 중국 정부가 그 위안화 절하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방관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미 재무부나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좀 격앙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안화도 약세로 가고 있고 그리고 유로화도 이번 주에 발표될 중국의 GDP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독일이죠. 네, 독일의 GDP가 어떻게 발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로화 약세가 또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인 뭐 달러, 금 이런 쪽으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렇죠. 모양새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봐야 될 게 또 미국의 경제 지표도 발표되지 않습니까? 예, 미국 같은 경우는 화요일 그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죠. 저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이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시장 예상은 1.7%. 네. 역시 그 소비자 물가 지수는 연준의 그 제롬 파월의 그 목표치죠. 인플레 목표치인 그 2%에 이르지를 못하는 상황이죠. 네. 즉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그 제롬 파월이나 연준에서는 그 인플레이션 지수를 2%에 목표치로 두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게 못 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금 보시면은 그 네. 연준의 제롬 파월이 지금 그 실직률하고 인플레이션이 20년 전부터 네. 그 일단 상관관계죠. 그 강한 그 코릴레이션이라고 합니다만 네. 그 부분이 깨어졌고 그 다음에 갈수록 그 인플레이션하고 실직률이 그 연관성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사실 눈여겨보는 이유는 금리 결정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이렇게 1.7%로 만약에 발표되게 된다면 금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그 1.7%로 발표가 되게 되면은 금리 인하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즉 금리를 인하해도 된다는 네. 부분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발표되는 것은 목요일 날 그 소매 판매 지수죠. 네. 그 소매 판매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전분기 전달이 0.4%, 네. 이번 달 예상은 0.3%, 즉 7월 달 소매 판매 지수가 그렇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 생산입니다. 저 인더스트리얼 프로덕션인데 이 부분은 전분기에 비해서 전달에 비해서 조금 나아지는 거죠. 0.1% 성장하는 거니까. 그 외에 발표되는 것은 그 8월 필라델피아 그 연은 지수하고 그 다음에 하우징 마켓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주택 지표죠. 네. 그 발표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남았습니다. 영국의 데이터, 영국의 경제 지표죠. 그리고 리테일 어닝, 그 소매 업체들의 기업 실적 발표 이 두 가지가 남았는데 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둘 중에 더 중요한 걸 꼽자면 어느 걸 꼽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들어가기 전에요. 네. 우선 요거 한번 보시죠. 네. 저희 화면을 잡아주시면은 지금 현재 그 9월 18일 연은이 지금 보고 있는 게 9월 달에 연은 미팅 때 정책 미팅 때 0.25% 즉 25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하한다는 쪽에 84.6%. 그리고 50 베이시스 포인트가 지금 15% 정도 됩니다. 즉 이걸 보면은 연은이 과연 그 다시 7월에 이어 9월 달 정책 미팅에서 25 베이시스 포인트를 인하할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큰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할 것인지 그 부분이 시장에서 아주 초미의 관심사죠. 이번 주에 예. 발표될 그 소매 판매 지표라든지 아니면 CPI 지표 이런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 시장 참가자들도 9월에는 25bp 정도는 인하할 것이다라고 그렇죠. 베팅을 하고 있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영국 저 경제 지표보다는 브렉시트 때문에 워낙 혼란스러운 나라이기 때문에 네네. 우선 이번 주에 발표될 네. 미국의 최대 소매 기업이죠. 월마트 같은 경우 월마트는 지난주 금요일 날 장 마감이 1.2% 정도 네네. 하락을 했죠. 월마트하고 그다음에 또 메이시스죠. 메이시스는 많이 빠졌습니다. 4.4%죠, 금요일. 네. 그리고 미국의 백화점인 그 테이프스트리나 제이시페니, 테이프스트리 같은 경우는 유명 브랜드들이 많죠. 코치라든가 케이트 스페이드라든가 스튜어트 바이츠만. 네. 그리고 중국 기업으로 미국에 상장돼 있는 알리바바하고 JD.com이 그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업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왜 여기서 그냥 이야기를 툭 자르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바로 이 기업들을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살펴볼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주식 그 베스트 3를 저희가 선정을 해봤는데 바로 이게 기사로 또 나와 있습니다. 기사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시죠. 자, 인베스팅닷컴에 직접 들어오시게 되면 분석 기사들도 모스트 파퓰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글을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할 텐데 이번 주에 우리가 관심 갖고 살펴봐야 될 세 가지 주식 바로 월마트, 엔비디아, 캐노피 그로스라는 기업입니다. 자, 먼저 한번 이야기를 어떤 그 내용이 들어와 있는지 월마트부터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이 기업부터. 예, 월마트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미국의 최대 소매 기업이죠. 네. 미국의 어떤 동네 가더라도 월마트의 매장은 다 있으니까요. 이제 지금 현재 미국의 그 소비자 신뢰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이전이 124.3 그리고 지금 현재 그 7월 30일 발표된 겁니다. 네. 예상은 125였습니다만 여전히 미국의 소비자들의 그 신뢰 지수는 상당히 높습니다. 135.7로 7월 30일 발표됐기 때문에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월마트가 이제 이번 주 그 목요일 날 개장 전 실적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은 주당 순이익이 1달러 22센트. 그리고 매출은 1,300억 달러로 네. 지금 보고 있고 그 밑에 월마트의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월마트의 그동안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죠. 그 일반 기업들에 비해서 소매 기업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월마트의 매출이 상당히 그 주가 성적이 좋습니다. 네. 하지만은 월마트의 이 미중 무역 전쟁이 미국의 소매 기업에 영향을 주는 것은 소매 기업들의 제품이 네. 수입되는 제품이 중국에서 많이 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중 무역 마찰이 심화되면은 결국 월마트도 피해를 보겠죠. 피해를 보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 미중 무역 마찰에 반도체주뿐만 아니라 기술주, 반도체주뿐만 아니라 소매업체주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관심을 많이 두고 지켜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근데 그 최근에 미국에 있는 백화점 기업들은 뭐 파산을 신청했던 기업들도 꽤 그렇죠. 되고 예. 조금 전에 저희가 차트로 잠깐 봤었던 메이시스였었나요? 예. 메이시스의 주가 흐름도 굉장히 안 좋은 걸로 그렇죠. 봤는데 월마트는 그런 그 우려가 있다고 치더라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뭐가 다른 걸까요? 그 월마트 같은 경우 맨 마지막 부분에서 보시면은 온라인 세일이 네네. 37% 전년 대비 전분기에 37%나 올랐습니다. 네. 즉 그것은 월마트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이 아마존이죠. 아마존에 대해서 월마트도 오프 매장뿐만 아니라 네. 온라인에서도 지금 상당한 그 실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월마트가 아마존 등 그 온라인 업체들의 그 위협에도 상당히 잘 버티고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 분쟁 그 가운데서도 나머지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가 붙게 될 때에는 또 생필품에 영향을 주게 그렇죠. 되니까 그때는 또 월마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계속 팔로우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종목만 더 보도록 하죠.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가 주가 움직임이 지난 금요일에 2.58% 정도 떨어지긴 했는데 엔비디아도 이제 실적을 발표하게 되나요? 예, 엔비디아도 목요일이죠. 목요일 시장 마감 후 발표가 됩니다만 엔비디아는 잘 아시다시피 세계 최대의 그 반도체 칩 생산 업체입니다. 네. 지금 현재 2분기에 그 주당 순이익이 1달러 14센트 그리고 매출은 25억 5천만 불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엔비디아도 그 미중 무역 전쟁에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업체죠.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렇습니다만은 전체가 지금 그 미중 무역 전쟁의 피해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죠. 저희가 이 종목이 참 궁금해서 이름만 봐서는 무슨 기업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캐노피 그로스라고 써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기업인가요? 예, 캐노피 그로스는 전 세계 최대 그 의료용 대마 생산 업체입니다. 지금 현재 그 미국 북미 지역이죠. 캐나다나 미국의 그 대마 업체들이 상당히 그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그 의료용 대마 수요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그 수요일 날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있겠습니다만 시장 예상은
주당 순손실이 22센트. 네. 그리고 매출은 8,600만 달러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캐노피 그로스까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실적에 대한 전망이 나왔고, 그리고 저희가 뭐 그 마리화나니까 대마와 예.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이야기는 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시간도 거의 다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베스팅닷컴 허재범 지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